굿모닝. 와, 여기는 이제 올라가는 초입인데요. 근데 이게 카메라가 다 담지를 못하네. 초입인데 아직도 그 가을의 여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많이 다녀서 그렇긴 한데 완전히 붉은 카페트 길이에요. 좀 빨간색 그 단풍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를 딱 올라가는 길이 붉은 카페트 길을 자 밟으면서 어서오세요 음연산입니다 하는 안내양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 그런 입구입니다. 예. 자, 한번 올라가 봅시다. 확실히 빨간 잎들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쫙 떨어져 가지고 길에 뿌려져 있으니까 와, 얼마나 예뻐요, 그죠? 예쁘다. 우면산의 단풍은 다 떨어져도 옷샘 마음속의 단풍은 이렇게 불타오릅니다. 아휴, 말이 되나? 어저께는 경상북도 영주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제가 가는 출장은 학부모 상담입니다. 유학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부모를 직접 만나거든요. 요즘 캐나다는 동부 지역은 요즘 조금 아직까지 심합니다. 근데 이제 서부 지역은 잘 관리가 되고 있고 미국보다는 캐나다가 조금 더 코로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일부 지역에서는 격리가 있습니다. 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밀집 지역 그런 데서는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 코로나 격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에서는 격리 안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전자비자, 에스타라 그러죠. 에스타 가지고 입국이 됩니다. 근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ETA인데요. 그게 이제 전자비자죠. 전자비자 가지고 캐나다는 입국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부의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있죠. 그 일부가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든가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가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워킹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2주 전, 3주 전, 2주 정도 됐나요? 학생 비자가 그동안에는 발급이 안 됐다가,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학생 비자를 예전에 발급받아서 갖고 있었던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학생 비자를 발급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래도 캐나다가 미국보다는 조금 좋다는 것은 그 캐나다도 동부 지역에 있는 뭐 토론토라든가 이쪽에 있는 학교를 간다고 입학허 가서를 제출하면은 비자가 안 나옵니다. 그쪽 지역은 동부 쪽은 아직까지 조금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그러나 이제 밴쿠버 지역 이쪽 서쪽 지역은 학생 비자 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도 14일간 또 자가격리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굉장히 그 방역 시스템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컨트롤을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는 캐나다가 훨씬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그 유학을 지난 여름에 못 갔다거나 이런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면담하러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어제 참 그 인상적이었던 거는 근데 몇 가지 저는 참 그 삶의 팁을 얻었습니다. 팁을 얻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이렇게 전국을 다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참 한 가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직업만 확실히 있으면 그 지역에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확실한 방법만 있으면 지방에서 사는 게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해봤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훨씬 더 그 삶이 풍요롭습니다. 아파트 가격도 싸고 그리고 공간도 좀 넓고 사람들의 마음씨도 도시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유학 일 때문에 학부모 만나러 전국을 다녀보면 지방의 특징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서울 대치동 뭐 중심 가장 치열한 지역이죠, 그죠? 가장 치열한 이 지역인데 이제 제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내 아들 내 딸이 예를 들어서 OSS로 오성시 국제학교로 유학을 갔다 하더라도 절대 주변에 알리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갑니다. 그럼 이제 옆에 이제 같이 학원 다니던 엄마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 만나 어머 뭐 재빈이 어디 갔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물어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네 어디 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갔어? 그럼 혹시 외국 유학 갔나요? 감이 딱 오죠. 그래서 오랫동안 안 보였으니까 네. 그럼 이제 혹시 어디로 갔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네 OSS로 갔는데, 그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정보를 더 이상 쉐어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그렇군요 라고 물어보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 몫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이제 막 그냥 인터넷 뒤지고 뭐 뒤지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옵니다. 참 희한하죠. 이 대치동 지역은요, 그 강남권 사람들, 쉽게 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치열한 그 삶을 살고 있는, 교육에 관한 적어도 그렇고, 아니 교육뿐만 아니라 아파트 값이 거기가 제일 비싸니까 그쪽이, 뭐 반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포하고 지금 대치 지역, 그 지역이 제일 지금 학군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도 제일 비싼 지역이죠. 어쨌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리고 공유를 안 합니다. 정보를 절대 공유를 안 하는데, 그 공유를 안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우선 첫 번째는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대개 인생까지, 대개 자식의 인생까지,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지방 사람들에 비해서 좀 그런 게 강하고, 특히 더 치열한 지역에 가면 갈수록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슬프죠? 현실입니다. 뭐 위층 아래층에서 누가 사는지 알긴 알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끔 보니까 인사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거는 하죠. 그건 하는데 뭐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문율이 하나 있죠. 누가 이렇게 이상 온다, 그러면 여자들끼리, 아줌마들끼리 뭐 어느 학교 졸업하고 뭐 이런 거는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거는 불문율입니다. 근데 서울에서도 조금 조금 지역적 특색이, 그래서 압구정동이라든가 그런 데는 이제 좀 오래된 지역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아파트 1번지인가요? 거기가 거의 최초죠? 아파트, 현대 아파트를 비롯해서 이제 압구정동 라인 쪽을 보면 거기 이제 터줏대감들이 되게 많이 삽니다.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거기는 워낙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로 인사도 하고 지내고 뭐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그 압구정동 사람들 많고, 또 서울에서 잠실에 저기 그 선수촌 아파트 같은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뭐 88 올림픽 그때 그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다 그쪽이 거기잖아요. 그때 생긴 데인데 거기는 2대 3대가 사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동네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권에서도 뭐 방배동이라든가 이렇게 좀 오래된 지역, 거기서는 뭐 조금 이렇게 이웃 주민들이 친하게 지내고 그러는 것 같은데, 격전지인 대표적으로 이제 그 대치동 같은 경우는, 대치동, 뭐 도곡동 이쪽은 조금 살벌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그래요. 절대 정보를 나누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던 그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고기끼리만 이렇게 조금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거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도곡동에 살았잖아요. 처음에 우리 아들, 딸이 그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이제 거기 살았는데, 1, 2, 3학년 때까지는 보통 친하게 지냅니다, 엄마들이. 근데 4학년 올라가면은요, 공부 잘하는 엄마들하고 공부가 못하는 엄마들하고 이렇게 나뉩니다. 패가 나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같이 못 놀게 합니다. 잔인합니다. 분위기가 좀 그래. 그 정보 공유를 안 해요. 그래서 그 대치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대신 뭐에서 뭐 새로운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어떤 학원이 유명하고 그러면 전부 다 학원들이 이게 프로모션 할 때, 자기네들 광고할 때 각계 전투를 해야 됩니다. 설명해 하고, 그래갖고 그 엄마들이 그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설령
이렇게 정보를 공유한다고 알려줘도 그거를 믿으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대치동 엄마들은 남의 말을 잘 안 믿으려고 그러죠. 근데 그 대치동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대치동 가면은 은근히 그 상징되는 아파트 중에 하나가 음마 아파트잖아요. 근데 음마 아파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는 그 주민의 아마 절반 이상이 세입자일 겁니다. 원래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파트 값은 되게 비싼데 비해서 전세 값은 상대적으로 싸죠. 워낙 오래된 아파트니까. 그리고 대치동은 그냥 통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충 한 절반 정도는 외부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부 때문에 외부에서. 그래서 대치동엔 이런 게 있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보통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숫자가 좀 적어지는 게 일반적인가? 지방은 좀 그렇죠. 그냥 공부 좀 한다 그러면 이제 도심으로 이사를 가니까. 그런데 대치동은 거꾸로입니다. 저학년보다 고학년으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학생 수가 많아집니다. 학생 수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특히 5학년, 6학년 되면은 학생 수가 많이 불어나죠.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 각 지방에서 이제 공부 선수권자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이제 서울로 진출할 때 가장 격전지인 대치동으로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치동은 약간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모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대학 가고 그러면 워낙 집값 비싸고 그러니까 그 원래 살던 사람들은 이제 뭐 분당이나 이제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되게 이사를 가고, 그리고 한참 애들이 자라는 그 시기에 있는 학부모들은 뭐랄까 외부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세입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니까 목적이 그건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아파트 값은요 전적으로 교육 환경입니다. 전적으로 교육 환경. 교육 환경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학군 좋은데 그리고 학원 많은데 그런 데가 그 아파트가 뭐 좋다 나쁘다 이거는 별 차이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무조건 교육 환경, 교육 인프라가 우리나라 아파트 값을 정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참 서울 사람들 보면 좀 잔인하다. 근데 또 저도 생각해요. 우성식 너는 어땠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서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지금 한 8년째 살고 있나? 근데 우리 같은 층에 있는 분들이 한 6가구쯤 되나? 7가구 되나?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몇 분은 제가 얼굴을 압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잘 모릅니다. 그냥 얼굴만 알 뿐이지 그분이 뭐 연세가 어떻게 되시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건 모릅니다. 그리고 같은 라인 뭐 같은 동에 누가 살고 전혀 모릅니다. 좀 더 잔인하게 얘기하면 저 역시도 뭐 별로 그렇게 알고 싶지 않습니다. 참 뭐 이제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슬프지만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가 비싸지, 그러니까 정보 공유도 안 하지, 그러니까 외롭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열하죠. 근데 이제 반대로 그 뭐 안동이나 뭐 창원이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중소도시로 내려가면 거기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그냥 끼리끼리 서로 막. 근데 그것도 불편한 점도 물론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생활 침해죠 어떻게 보면. 너무 세세히 잘하니까. 백일동 언니는 뭐하고 백이동 언니는 뭐하고 이게 너무 잘하니까 그런 점은 좀 있지만 그래도 서로 이렇게 많이 의존하고 산다라니까. 우리가 사실 누군가하고 서로 정보 교환하고 이렇게 약간 의존하면서 사는 게 삶이 편하거든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이웃과 맺고 사는 게 그게 참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가 분명히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역적 특성 얘기했구나. 그 대구 지역 가면은요 수성구가 이제 우리나라 강남이잖아요. 서울의 강남이 이제 대구의 수성구인데 와 거기는요 이렇게 보면은 수성구 이렇게 동네가 있잖아요. 그 수성구가 전국에서 아마 지방치고는
가장 아마 대치동스러울 겁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그러면 뭐 그 지역에 이렇게 딱 그 바운더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너무너무 친하게 잘 지냅니다. 이게 막 그 뭐야 그 카르텔이라 그러나 이게 막 그 학생 협동조합처럼 뭐 이렇게 그냥 서로 잘 정보가 하나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한 뭐 하루도 안 돼서 정보가 쫙 빙글빙글 돕니다. 그냥 뭐 엄청나게 그 단결력이 강합니다. 그 대구 사람들의 그 특징인 것 같아요. 특징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그 대구가 그 어떤 상품이 나오면 테스트 마켓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스트 마켓이라는 것은 대구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뿌려보면 그 물건이 좋고 나쁘고 앞으로 이게 될까 안 될까를 알 수 있는 지역이 대구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 특징 때문에 그래요. 하면은 서로 이게 좋다 나쁘다가 그냥 소문이 그냥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좋으면은 좋다 아이가 그럼 너희들 가라 그러면 그냥 쫙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서울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학부모 만나서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의 눈으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예리하게 막 팍팍팍 합니다. 애가 다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예리하게 질문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다 청문회 당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면담할 때 답을 드리죠. 그래도 안 가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근데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물어봅니다. 제가 사실 상담하러 가고 우리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러 가는데도 별로 안 물어봅니다. 선생님 다 알아요. 네, 다 얘기 다 들었어요. 나 그래서 선생님 얼굴 한번 보려고. 예, 아이 좋네. 뭐 이럽니다. 야, 사실은 그게 진짜 정보죠, 그죠? 그 운영하는 사람한테 우리 OSS는 이렇게 운영합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 그 실제로 경험한 내가 그 아주 신뢰하고 또 지역 사회는 좁으니까 그런데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가장 정확한 정보죠. 그 대구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부산은 서울하고 대구하고 중간 정도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약간 중간 정도의 분위기. 그래서 완전하게 남남은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하게 그냥 끼리끼리 똘똘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저는 약간 도시들은 그렇고 이 작은 도시들, 어제도 이제 그 안동, 그다음에 이제 그 영주 이런 데 갔습니다만은 그 영주 같은 그렇게 조그만 도시, 그다음 뭐 익산 심지어 뭐 이런 도시들 있잖아요. 군산 예를 들어서 이런 도시들. 그런 도시 사람들은 서로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재밌었던 거는 아직도 그 40대 중반인데 아직도 핸드폰을 폴더폰을 쓰시더라고요. 폴더폰. 그러니까 막 카톡 같은 거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막 이렇게 내 삶이 막 썩히고서 이거 별로 원하지 않는 거죠.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젊은 분들 가운데도 여전히 본래 그 폴더폰은 실버폰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폴더폰을 쓰는 분들 저는 주변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지. 그것도 인상적이었고, 또 이분은 이제 저녁에 끝나면은요, 업무가 끝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조기 축구가 아니고 이제 요즘 야간 축구를 한대요. 젊은 친구들이 아침에 잘 못 일어나니까. 그리고 그 라이트 있잖아요. 경기장,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이런 게 워낙 잘 돼 있답니다. 요즘은 지방에 가도 워낙 잘 돼 있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뭐 잔디구장이라든가 이런 거 빌리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이제 한 지역에 워낙 밀집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거 되게 힘든데, 이제 그런 조금 이렇게 중소도시 내려가면은 여유가 있어서, 심지어는 뭐 최근에 생긴 구장은 그 인조잔디도 최고 수준의 인조잔디 구장인데 텅텅 비어 있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면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집에서 차로 3분밖에 안 걸린대요. 또 약간 시골 가면은 길도 넓잖아요. 요즘은 옛날 시골이 아니잖아요. 요즘 시골 가도 옛날 같은 시골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끝나고 일주일에 많은 경우는 5번, 최소 2번은 축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40대 중반인데도 20대처럼 날씬해요, 몸이. 그렇게 뛰니까 그렇겠죠.
예. 참 많은 거를 어제 저 나름대로 배우고 왔습니다. 예. 여기서도 힌트죠. 예. 그래 정말 우리가 굳이 남들 하는 식으로 그렇게 굳이 살아야 될 필요가 없고, 예. 뭐 우리가 뭐 애들 데리고 그런 경우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이렇게 살면은 엄마만 기러기 엄마로 이렇게 혼자 대치동에 와가지고 애들 이렇게 가르치고 아빠는 주말 부부. 사실 지방에서 서울까지 주말 부부 한다라는 것도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에휴 참 그런 거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실제로 대치동에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학원 때문에. 그리고 무슨 뭐 청심국제고등학교, 청심중학교 뭐 이런 특수한 학교를 보내려면은 그 준비하는 학원들이 주로 대치동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유학생들도 이제 보딩스쿨 가고 그러면 1년에 3번 정도는 최소한 나오잖아요. 아시죠? 겨울방학, 봄방학, 여름방학 이럴 때는 유학 간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 나온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원이 전부 그 3호선 라인, 뭐 대치동 근교, 뭐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의 1번지다 보니까 전국에서 그 타이틀을 가진 공부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뭐 아는데 그렇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대치동에서는 아이가 뭘 물어보는데 부모가 모르면은 학원을 보내고, 압구정동에서 아이가 뭐를 질문을 하는데 부모가 답을 못하면 그래 그럼 유학 가 그래가지고 뭐 유학을 보내고, 또 어떤 동네에서는 애가 물어봤는데 엄마가 답을 못하면 엄마가 밤새 공부해갖고 애를 가르쳐 준다, 뭐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참 씁쓸하긴 한데 사실은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각자가 택한 삶이니까. 무슨 얘기를 하나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번지수가 좀 이렇게 벗어났어요. 저는 어쨌든 어제 그분을 만나면서 참 인상적인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역시 내 멋대로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산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우리나라 교육이 그냥 다 그런데 그냥 나는 우리 애들 나중에 그냥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그런 데서 공부시키겠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굳이 뭐 지방에서 이렇게 살아도, 여기서 지방에 살아도 뭐 나 직업 있겠다, 그리고 여유 있게 내가 하고 싶은 축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훨씬 좋다. 굳이 뭐 나는 서울에 갈 생각이 없다, 대도시에 갈 생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23분이라 갖고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뭐 내일도 아껴놔야지. 뭐 얘기할 거 뭐 많으면 좋지 뭐. 전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무슨 얘기했지 할 얘기가 생각이 안 나면요 산에 오기가 싫어. 자,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여기가 길이어서 사람들 자꾸 오나 이렇게 눈치가 보이네요.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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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를 한 번만 더 해볼까?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